안녕하세요. 마인드 톡톡 시간입니다. 흥청망청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물건을 아끼지 않고 함부로 쓰다, 또 자기 마음껏 하다 도를 넘는다는 뜻을 뜻하기도 합니다. 조선의 성종의 아들 연산군이 있는데 그는 어려서부터 공부하기 싫어서 도망을 다녔어요. 그를 가리키는 스승님들은 도저히 참지 못하고 그 사실을 고했어요. 근데 성종은 그런 연산군의 마음을 다스려주지 못했습니다. 연산군이 19살에 왕이 오른 후 전국에 흥청이라는 그 흥을 오르고 맑게 한다는 뜻을 가진 기생을 뽑았어요. 그때 그 수가 1만 명이 넘었습니다. 음악과 춤과 악기 연주에 재능이 있는 여자들이 지원을 하거나 또 뽑히기도 했는데 전국에 있는 모든 보통의 남자들이 결혼할 처녀가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연산군은 날마다 기생들과 연애를 베풀어서 나랏돈을 많이 소비했어요. 그리고 사냥을 나갈 땐 군사 3만 명과 또 노비 2만 명을 데리고 같이 다녔기 때문에 돈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런 이제 나라를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연산군을 보면서 신하들이 도저히 참지 못하고 조선 최초로 왕을 쫓아냈어요. 연산군은 기생을 흥청이라고 불렀지만 자기를 망하게 한 망청이 돼버려서 흥청망청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요즘도 연산군처럼 자기를 절제하는 힘, 자제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제력은 마음의 근육과 같습니다. 건강하고 멋진 몸의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근육에 과부하를 줘서 근육이 찢어지면서 회복되는 단계에서 근육이 자라면서 생깁니다. 마음의 근육인 자제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먹으니 자제력이 생겼다. 내가 어른이 됐으니 자제력이 있더라. 그게 아니라 내 생각과 감정, 마음을 꺾는 훈련을 반복해서 하면서 마음의 근육인 자제력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자제력이란 자기의 감정, 욕망을 스스로 억제하는 힘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화가 날 때 다 표현하고 살 수 없고 또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때론 하기 싫은 일도 참아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게 자제력입니다. 자제력이 부족해서 일어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어렸을 때는 자제력이 약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자제력을 키우지 못한 상태에서 어른이 될 경우는 자신의 삶이 흐트러지고 술이나 도박, 음란물에 중독되어 범죄를 일으키는 무서운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대검찰청 범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살인범죄 중 별 이유 없이 우발적으로 순간적으로 욱 올라오는 이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일어난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소한 갈등과 이렇게 오해를 통해서 조절하지 못하는 걸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이처럼 마음의 감정을 조절해주는 자제력이 없다면 반드시 인생에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자제력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마음의 장치입니다. 엄마들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는 프랑스 아이처럼 프랑스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수유할 때 하루에 4번 정해진 시간에 수유를 하고 또 아이가 깨어나서 울면 바로 젖을 주는 게 아니라 잠시 기다렸다가 한 번 젖을 먹고 그 다음 번까지 아이는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식당에서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 밥을 먹는 동안 이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먹어야 해. 네가 뛰거나 장난치면 다른 사람들이 밥을 먹지 못해 하면서 아이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을 해주면
음식이 나올 동안 아이들은 칭얼대거나 재촉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또 소란을 피우는 아이들이 있을 때 안 돼! 하지마! 그만해! 조용히 해! 하는 게 아니라 단호한 어조로 아땅! 기다려! 그래서 그들은 아이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는 게 해가 될지 모른다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좌절감을 대응하지 못했을 때가 더 해롭다고 생각해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인내와 자제력을 정해진 규칙을 통해서 가르치고 길러줍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이 아이들을 키울 때 자녀가 원하는 10가지를 원하면 7가지만 들어주고 3가지는 들어주지 마라. 어렸을 때 아이들은 사탕과 아이스크림으로 만족하지만 자라면서 자전거, 컴퓨터, 노트북 점점 비싼 것들로 원하는 것이 커가면서 아무리 부자 부모라도 자녀의 욕구를 따라갈 수 있는 부모는 많지 않다. 그래서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기보다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부족함과 자제력을 키울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렇습니다. 욕구를 채워주기보다는 자제력을 키워라. 젊은 나이에 세계를 제패한 선수들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봤더니 첫 번째로 자제력을 꼽았습니다. 자제력 없이는 매일 8시간 이상 이어지는 훈련은 견디기가 힘들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나 자신을 이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연아의 7분 드라마 그 책 내용을 보면은 처음에 나와 라이벌이 되는 이들은 나의 경쟁 상대인 것 같지만 결국 모든 것은 나와의 싸움이다. 그저 꿈꾸는 것만으로 오래 행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꿈을 이루고 싶었다. 승부욕이 강한 나는 1등을 하고 싶었고 그것이 꿈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나의 경쟁 상대는 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먹고 싶은 것을 모조리 먹어버리는 나, 좀 더 자고 싶은 나, 친구들과 자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싶은 나, 아무 간섭도 받지 않고 놀고 싶은 나, 하루라도 연습 좀 안 했으면 하는 나. 내가 극복하고 이겨내야 할 상대는 다른 누구가 아닌 내 안에 존재하는 무수한 나였던 것이다. 김연아 선수는 휴일을 빼고 300일을 아침 오전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하루에 16시간을 연습을 했고 한 번에 점프를 해서 1000번을 넘어졌다고 합니다. 안무가 데이비드 윌슨은 그녀는 운동선수로서의 재능과 또 아티스트로의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고 또 동시에 엄청난 자기 절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김연아 선수를 보면은 미국의 유명한 작가이자 연사인 짐 론의 말이 떠오릅니다. 인생에서 둘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겪게 된다. 자제하면서 생기는 고통 또는 자제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고통. 김연아 선수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자제하면서 생기는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사람들에게 피겨의 여왕이라는 호칭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내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자기의 옳은 생각도 버리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듣기 싫은 소리도 들어야 하고 또 하고 싶은 것을 참아보면서 자제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자제력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이 자제력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5분 일찍 일어나기, 수돗물 아껴 쓰기, 전기불 끄기, 신발 정리하기. 작은 것부터 훈련해보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자제력 하나를 길러보고 훈련해보면은 처음에는 서툴고 어렵겠지만 자제력 훈련해보면 하다 보면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고 삶에 굉장히 유익하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